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초청해주신 죄송합니다. TEDx KSU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노래방 가서도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데, 오늘 흥겨운 아비오의 공연을 보시고 나서 잠시 약간 무거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최장순이고요. 지금 브랜드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 브랜드 나눔 커뮤니티 메아리에 대한 그 공익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테드의 슬로건 Ideas Worth Spreading 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래서 이번에 그 슬로건을 고민하다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디어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티마이오스를 옆에 끼고 있는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말을 다 아시죠? 이데아가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아이디어가 우리 현상의 원리를 규정짓는 배우의 실체를 이데아라고 하죠. 그 빅 아이디어에 비유할 수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데아 혹은 아이디어는 이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어려운 철학적인 그 맥락과는 다소 좀 다른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플라톤이 살던 시대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시장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고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다음 아고라 할 때 여러분들 그 당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신들을 모시고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이 아고라에서 많은 그리스 시민들은 다양한 볼거리들을 보면서 이 사태 그리고 현상들에 대해서 다양한 루킹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선들에 대한 볼거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볼거리들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그 각자의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보통 그리스어로 디알로그라고 하는 다이얼로그라고 그러죠.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화를 철학적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변증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화들을 쉐어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들이 깨지고 정립되고 다시 깨지고 정립되고 하면서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서 모임을 통해 이런 시선의 맞춤 그리고 대화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 열린 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열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사물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그 합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결국에 이데아라고 하는 원래 이 그리스어는 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 어떠한 사물에 대한 루킹을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원래 본질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그 사물의 본질, 어떤 현상을 규정짓는 원리를 의미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것을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데아, 아이디어입니다. 결국에 지금 이 흐름에 따라서 봤을 때 이데아,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DNA에서부터 루킹,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결국에 바라보는 시선, 그것 자체가 아이디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대학 때부터의 좌우명을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Seeing is a construction이라고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계를 새롭게 건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그 인류의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어떤 사물의 다른 다양한 바라봄, 시선들을 이성적으로 정리해온 그런 어떤 인류의 단계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편의상 이 호모 사피엔스를 휴먼 2.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휴먼 2.0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저와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 2.0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강연의 주제 Ideas for Idea는 결국에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들, 아이디어를 만드는 아이디어들. 앞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디어는 이제 방금 플라톤의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바라봄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결국에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다양한 시선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디어를 만들어간 새로운 바라보는 시선들을 던져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는 그 21세기 북수의
보는 방식을 바꿔라라는 책에서 무단 도용을 했고요. 어차피 이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인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크 루제틱이라는 사람 먼저 살펴보죠. 미국의 농구를 할 때 보통은 이렇게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하고 그리고 스탑한 상태에서 점프슛을 했었던 그런 게 대부분의 패턴이었는데 행크 루제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달려가면서 페이더웨이라든가 이런 러닝 점프슛을 시도했었죠. 그래서 운동선수, 농구선수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이런 새로운 시선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디 포스벨이라는 이 높이뛰기 선수는요.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시선이 땅바닥을 향하는 그 측면뛰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하늘을 향하면서 배면뛰기를 해서 이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그 기법을 만든 사람이죠. 지금 높이뛰기 선수들은 다 이렇게 뛰죠. 록인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키보드가 쿼티 자판이 되어 있는 것처럼 락인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바라봄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포스베리 플랍이라고 하고요. 오브라이언 글라이드라는 거는요. 투포 안에서 예전에는 그냥 달려가서 앞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페리 오브라이언은 원심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다 이렇게 던지고 있죠. 네, 그리고 김병만 씨. 김병만 씨는 그 심영래풍의 어떤 그 슬랩스틱 코미디에서 차력과 무술 이런 부분들을 더하고 굉장히 언어적인 말장난들을 더해서 새로운 슬랩스틱의 장을 열었죠. 그래서 3년간 장수 코너를 달인이라는 장수 코너를 만들었었죠. 뭐 가령 이런 것들이죠. 세계 최고의 계산가 일수 김병만 선생님. 네, 사물을 꿰뚫어 오시는 라식 김병만 선생님. 네. 여자 보기를 불같이 하신 부킹 김병만 선생님. 결국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처럼 우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잠시 신문사에 있을 때 어떤 정치인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언론사에서 좀 자랑하듯이 정치인이 달동네 가가지고 소녀 가정을 이제 위로해주는 그 멘트가 이제 실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분은 이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13살짜리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녀 가장한테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어려운 것은 나도 다 겪어봤고 네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용기를 내어라. 덕담을 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인이 살던 시대 보릿고개를 겪었고 이 양극화가 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구조하고 지금 우리처럼 양극화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조의 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네가 못 사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담론 자체는 기성의 구조, 기성의 권력, 누군가가 구축해놓은 질서를 정당화하게 되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대문자 히스토리, 태정태세, 분단세 이러면서 어떤 역사적인 영웅이나 인물들을 외워온 역사관들 그리고 어떤 개인의 성공신화 이런 부분들이 기성 구조를 정당화하고 그 구조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프레임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구조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구조입니까? 대다수의 엘리트들은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 20%의 집단에서 본인들이 일반 대중들을 이끌고 있다는 어설픈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촛불 시위라든가 붉은 악마의 영화, 지금 낙곰수 현상, 이런 다양한 인터넷 현상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다수의 80%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 중심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터넷이라는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호모 사피엔스가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휴먼 3.0으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2.0 방론을 넘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다분히 정보의 그 양을 많게 해주고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문명사에게 새로운 어젠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호모 코넥투스라는 말로 호명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어떤 기독교의 문맥을 보면요. 기독교는 에덴 동산이 있으면 그 야훼에게 회개하고 예수의 어떤 가르침을 전파하고 이런 기독교적인 교리, 도그마를 실천하면 언약의 땅, 약속된 땅으로 갈 수 있다. 우리 천국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슬로건이 있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런 단어처럼 어떤 이런 단선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강요하고 있었던 세계관은 대부분 이런 직선적이고 단선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의 생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인류대를 가야 한다. 그리고 학생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라. 그리고 가난을 극복해서 억대 연봉으로 가자라고 하는 꿈,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이 방식, 이 직선적인 방식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 저 98학번인데요. 대학을 다닐 때부터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은 그 대학 안에 철학이 없고 시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손을 뻗치고 있고 기업형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카데미가 아카데미답지 못한 우리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직선의 경제학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한 어떤 소수 엘리트라고 호명하기엔 애매한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안에서 강요되는 프레임들이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취업기계, 연봉기계, 토익기계, 학점기계, 다양한 기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는 메타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새로운 바라봄의 방식을 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서 철학과 배려, 소통. 직선으로 가다 보면 그 거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곡선으로 갔을 때 다양한 사람들과 커넥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결국에 우리 같은 언어 기계들이 다양한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구성하고 연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바라봄의 방식을 기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장순입니다. 글 장자에 순할 순자를 쓰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글 공부시키려고 하셨는데 세상을 좀 순하게 바꾸자라는 의미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장자 때문인지 처음에는 그 교수신문사라는 데서 교육보도 그 교수들의 비리, 임용비리, 표절 이런 취재하는 그런 기사를 쓰다가 갑자기 브랜드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브랜드는 중세 길드가 출현하기 이전에 소규모로 가지고 있던 어떤 영세 상인들이 어떤 소의 낙인을 찍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브랜드의 기원인데요. 브랜드 일을 하다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를 통해서 이익을, 잉여 가치를 축적하는 어떤 기업들, 중심이 기업들끼리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꼈죠. 결국에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인터레스트를 만들고요. 인터레스트는 관심이란 뜻과 이익이란 뜻이 동시에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익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시 여기서 stay라고 하는 부분, 어디에 머물 것인가 라고 하는 데서 다시 한번 철학적인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머무름의 관점을 우리는 다양한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이익의 경제학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거는 시리즌 브랜딩, 공익 브랜딩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이 브랜드를 자기 소유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회장들은 횡령을 하게 되고 어떤 시민들한테 내뿜는 그런 CSR 활동을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담론의 모습에 좀 약간의 석연치 않은, 그래서 진근용 씨라는 분과 둘이 메아리라는 단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메아리는 매일 부르고 싶은 아름다운 이름의 약자로 이제 만든 이름이고요. 지금은 사회적인 캠페인을 하는 분들의 어떤 키워드를 선점해주는 그런 캠페인 브랜드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부분으로 리포지셔닝을 했고요. 저희 메아리가 추구하는 철학은 행복 울림입니다.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행복 울림으로 가자. 행복 울릴 수 있는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모토고요. 초창기 메아리 3년 전부터 이제 시작할 때는 복지 사업에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한 3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복지 사업은 후원 비즈니스다라고 했고 이게 후원 비즈니스로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동정과 연민의 기제로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제가 아니라 당당하게 비즈니스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EBS에서 한 3년 전에 실험을 했었는데 잘 차려입은 이쁜 아가씨가 나눠주는 전단지 그리고 허름하게 입은 아가씨가 나눠주는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잘 차려입은 아가씨가 나눠주는 전단지만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에 후원 비즈니스에서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자체, 복지단체의 모습 자체도 세련되게 바꿔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밍과 디자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푸드뱅크의 뭐 전략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사랑의 집 그리고 뭐 한길봉사회 뭐 이런 곳에 대한 등등의 일들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브랜딩을 도와드리고 나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브랜드를 관리해 나갈 예산이 없었고 내부에 시스템도 없었던 거죠. 결국에 여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의 소셜 펀딩을 통해서 프로그램화된 시스템화된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 다스림이라는 부분은 그 여성들 알코올 치료, 알코올 의존자 회복 프로그램 브랜드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드린 부분인데 이 브랜드 이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여전히 후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한 킴벌리는 사실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인데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알코올 의존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주류 회사가 해주는 거죠. 대선주주라든가 무학소주, 그리고 진로, 부산 이런 데에서 의식 있는 마케터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제 강연을 들으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장애인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키워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이 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을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능력이 과연 없을까? 그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주고 트레이닝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 그 자폐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자폐아는 우리보다 무언가 부족하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뇌의 특정한 부분이 더 발달되어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소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작업물들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은 우리보다 다른 감각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장애인을 다름인이라고 키워드를 바꿔서 계속 캠페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소셜 펀딩을 기획 중인데요. 아티스트하고 이제 참여해서 이제 작업을 할 것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림을 좀 보시면 네, 그림 4장의 각도가 달라지고 있죠. 높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인은 고개를 이렇게 해서 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는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앉아있을 수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진 모습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될 거고, 서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보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아래의 모습들을 더 관찰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의 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원초적인 컨셉을 가지고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그런 홍대를 중심으로 일단은 캠페인을 할 예정이고요.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캠페인 갤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거치는 돈들은 모두 후원금으로 소셜 펀딩을 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아티스트들, 그리고 아티스트를 후원해줄 대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일단 메아리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이버에 메아리라고 치면 이제 바로 위에 카페가 나오고요. 제 개인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래서 braindeater@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레비톨에 들어가죠. 레비톨을 빠져 들어가면 원더랜드가 있습니다. 이 모티브를 차용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해킹을 하다가 Wake up Neo, follow the white rabbit 이렇게 나오죠. 모니터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여성을 따라서 클럽에 가게 되고 모피어스와 트리니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 실제 매트릭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하면서 이런 멘트를 날리죠. 레드필을 먹으면 stay in wonderland. 여전히 원더랜드에 남아서 그 레비톨이 얼마나 깊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파란 약을 먹으면 이제 스토리는 끝나버리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침대에 일어나서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미
그 휴먼 3.0으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할 수 있는 이 원더랜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원더랜드에서 우리는 과연 빨간 약을 선택할 것인지 파란 약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남아 있고요. 우리의 가능성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게으르거나 어떤 노력을 안 해서 청년 실업이 막 심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라봄의 시선을 통해서 기성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 구조에 틈새를 낼 수 있다면, 그래서 빨간 약을 선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행복이 울리는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